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주요 회의라든지 정책 그리고 일정을 통해서 유망주를 추려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캘린더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먼저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예,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네. 일정 먼저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 11일에는 FOMC 회의가 12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12월 11일 같은 날 2012 게임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는 오펙 162차 연례 총회가 오스트리아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13일에는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14일에는 개별 기업 이슈인데요. 농심의 삼다수 판매권이 종료가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이번 주에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대외적인 정치적인 변수들은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이번 주에 또 게임과 관련한 것도 주목을 해볼 만하고,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주목을 해봐야 하겠고요. 삼다수의 판매권이 종료된다라는 산업계 이슈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떤 이슈에 특히나 주목을 하세요? 네, 오늘은 개별 기업 이슈이긴 한데 네. 나름대로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삼다수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앞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12월 14일에 이제 농심 삼다수의 판매권이 종료가 됩니다. 그 효과와 그리고 관련 그 수혜 기업 또는 피해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말씀 먼저 드린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이 12월 1일에 이 농심과 제주개발공사의 그 계약 연장과 관련한 이 중재 심판에서 제주개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삼다수가 농심 그 브랜드를 달고 그렇죠, 판매했다는 예.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유통사업자가 농심이었는데 이 배경을 보면은 98년 3월부터 이 농심이 14년간 이 삼다수의 전국 유통을 담당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 201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제주도 의회가 이 삼다수의 유통 사업자를 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주개발공사가 이 농심의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뭐 소송전이 좀 있었고요. 결국 그 삼다수의 유통권은 올해 3월에 이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 위탁 판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 광동제약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광동제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15일부터는 이 삼다수 유통을 이 광동제약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대형마트나 이런 대형 유통업체를 향한 이 공급에 대해서는 제주개발공사가 직접 담당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광동제약은 이 소매점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 생수시장 사실 그 물장수, 뭐 북청 물장수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이 원가가 상당히 싸겠죠. 그러겠죠. 맹물이니까요. 근데 이 물을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을까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대부분의 그 소비자들이 이제 물을 사서 드시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1인당 생수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2007년도에 3,900억 생수 시장이었다면은 2009년에는 또 4,500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억 원대로 이렇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생수 시장의 이 마켓시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가 이 삼다수였다라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또 나름대로 또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 제주도의 이 광동제약이 발전기금 600억, 700억 정도 이제 그 출연을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요. 4년 동안 이제 제주도 외 지역에서 이 광동제약이 유통사업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삼다수 매출이 1,900억 원입니다. 예. 상당히 큰 규모가 되겠는데요. 따라서 광동제약의 매출이 또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매출 기준 측면에서는 또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기업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린다면 희비가 엇갈린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무래도 농심, 뭐 그간의 주가에도 반영이 어느 정도 됐었고 뭐 펀더멘털이 그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단은 이 센티먼트 상으로는 농심한테는 좀 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겠죠. 그리고 광동제약한테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생수업계 2위가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실성은 또 반사이익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주가 흐름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광동제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광동제약 기존에 보자면은 기능성 음료들로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더욱더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삼다수의 유통권을 확보함에 따라서 큰 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동제약 그렇다면 어떤 부분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예, 먼저 광동제약 하면 아마 비타오백으로 많이 알려진 기업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광동제약은 모르셔도 비타오백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이 옥수수 수염차라든지 헛개차 이렇게 어떤 기능성 앞서 말씀해 주셨던 기능성 음료를 연이어서 좀 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그 한방의약품의 컨셉을 가지고 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음료 측면에서 좀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름대로 틈새 시장을 공략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 기능성 음료 특히 한방의약품 컨셉 이 부분 시장에서는 과점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료 유통 채널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잘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또 마케팅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헛개차 말씀을 드렸는데 신제품 효과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여인 헛개차 뭐 앞서 나왔던 건 남성 헛개차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삼다수 앞서 말씀드렸었죠. 이런 그 신제품의 어떤 유통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면서 그에 따른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특히 이 삼다수의 소매 유통 규모가 약 700억에서 800억 정도로 가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 헛개차 신제품 매출까지 또 가세를 했을 때는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그간 그 약가이나 영향으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좀 부진했었고 최근에 네. 반등이 좀 나왔지만 이 병원 영업 부문 매출은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광동제약도. 하지만 비타500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00%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일반 유통 영업 부문에 있어서는 매출이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형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순자산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이 가격 매력이 또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순자산이 자본 총계 금액이 되겠는데요. 2,600억 원이 좀 더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가총액은 2,800억을 이제 넘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PBR 한 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가격 매력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 삼다수 소매 유통 규모가 700억에서 800억 정도가 내년에 가세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헛개차 광동 여인 헛개차까지 가세를 했다. 이런 부분. 그래서 내년 매출액이 약 4,100억에서 4,200억 정도 예상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매년 보면 2,000억에서 3,000억대, 그리고 3,000억에서 지금 내년에 또 4,000억대.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어떤 꾸준한 성장세가 충분히 좀 주가에는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잠깐 차트 흐름 보시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동제약 지금 일봉 차트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삼다수 모멘텀으로 지난 10월 말에 이제 급등세를 좀 보였던 바가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좀 다시 숨고르기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배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벌어졌던 이격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고요. 20일 이동 평균선에 5,500원 수준이 되겠는데 다시 회복세를 보여준다면은 다시 한번 6,000원대의 재도약이 가능한 구간,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고요. 지금 월봉 그 차트 흐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가격대가 좀 6,000원대 초중반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6,450원. 이 가격이 넘어서게 되면은 그 위로는 이제 좀 저항 구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또 삼다수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는 이 6,000원대 중반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대응해봐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 장기적인 전고점을 뛰어넘는다면은 추가 상승 탄력이 더욱더 붙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월 말에 큰 폭으로 오른 이후에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광동제약에 대해서 오늘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